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분쟁을 양측 간 합의로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신규 원전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돌파대대가 강원도 철원에서 혹한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90여 명의 장병과 3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한 이번 훈련은 두 개의 팀으로 나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전투 능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군이 정찰위성 2기를 올해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개발이 완료된 장거리 지대공 요격 무기인 LSAM은 올해 3월 내로 양산을 시작해 배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형 원전을 둘러싼 한미 양기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년이 넘은 법적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신규 원전 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분쟁을 끝내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이번 합의를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지재권 분쟁은 오는 3월이 시한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두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반면 한수원은 APR-1400의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독자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한전과 한수원은 분쟁을 이어가기보다 협상을 통해 세계 수출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측의 분쟁이 종결되면서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양국 정부도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일 한미 정부가 체결한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과 함께 양국 정부와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세계 원전 시장에서 협력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레놈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수한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생포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의 증언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북한군 2명을 생포하는 영상과 우크라이나군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다리를 다쳐 바닥에 쓰러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다가가자 경계하면서도 부상 탓에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수부대원 2명은 기초적인 한국어 단어로 말을 걸었고 북한군이 무장이 있었기 때문에 생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Там у нас були базові слова, які максимально «іди сюди», чи ти поранений. Сама складна задача була його обезброїти. Тобто він ще мав при собі, окрім зброї, гранату, і її було дуже важко в нього відібрати. 북한군이 항복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 같다면서 그들 전부 그러한 정서를 지닌 것처럼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군은 그저 어린 소년처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Я не знаю, ми дивились на нього, дійсно молодий хлопчина, я б не сказав, що він там якийсь супер вбивця, ще щось, звичайна людина, тому... 그렇지만 전장에서 본 북한군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도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게 되어 있으며 젊고 체력도 강한 상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드론 등 낯선 무기와 환경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군이 점차 적응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총장 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회의에 인도태평양 파트너 자격으로 초청됐으며
손정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합참의장을 대리해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 군사 지원과 미사일 발사 도발 등 한반도를 넘어 큰 위협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총장 회의는 나토 동맹국 인사들이 참석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합참은 지난 2010년 첫 참가 후 올해 10번째입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돌파대대가 강원도 철원에서 강추위를 뚫고 혹한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시밀훈련장에서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돌파대대의 혹한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190여 명의 장병과 3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표를 기계화 부대는 종심 깊은 곳에서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한다로 세운 돌파대대 훈련은 주둔지에서 훈련장까지 한파속 100km 이상의 장거리 종심 기동으로 시작됐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자율교전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돌파대대는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2개의 소대가 청군과 황군으로 나뉘어 쌍방으로 훈련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동하며 전투를 벌였습니다. 치열한 교전 결과 훈련은 청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으며 장병들은 전시에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혹한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강추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계화 부대의 진정한 전투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해군 심해잠수사인 SSU도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전해상에서 혹한기 내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해남구조전대와 1, 2함대 구조작전중대 심해잠수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와 동해, 평택, 군항 일대에서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SSU 특수체조와 장거리 단체 달리기 등으로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고 바다 수영과 고무보트 기동 등을 통해 기초 전투 능력을 길렀습니다. 더불어 스쿠버 숙달 훈련을 통해 모의 선체 내부 수중 탐색과 인양, 가상의 익수자 탐색 구조 등을 숙달하며 최고도의 동계 구조작전 태세를 완비했습니다. 정부가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올 한 해 국방 분야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할 주요 현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선정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과 우주, 사이버, 전자기 작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자는 게 골자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건 역시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한미일 안보 협력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또 선진화된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 장병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계획입니다. 특히 간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초급 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당직비 인상이나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확대와 같은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의식주 개선을 추진해 나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조기에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장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문제도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본연의 역할을 다한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회의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국방부가 어제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첨단 과학기술 건설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안에 군 정찰 위성 2기를 추가로 발사하고 1분기 이내에 장거리 지대공 요격무기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 도발 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4호와 5호를 올해 안에 추가 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군 정찰위성 발사가 마무리되면 우리 군은 고해상도 카메라로 지상을 직접 촬영하는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 1기와 기상과 무관하게 레이더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4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복합 다층 방어 역량 지속 보강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다층 방어를 위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요격할 고고도 요격 유도탄 LSAM-2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2030년까지 약 1조 7,3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고도에서 적 항공기와 탄도탄을 요격할 LSAM을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 능력 확립을 위해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과 다국적 연합훈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체계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가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북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16일 열린 외교 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선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를 목표로 삼아 미국 새 행정부와의 정책을 협력하는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2025년 5대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미 신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공조가 가장 먼저 내세워졌습니다. 정부가 미 신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공조를 위해 실질적인 추진 방법으로 가장 먼저 내세운 건 미 의회 내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공고화.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 북핵 문제 대응과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핵 협의 그룹을 통한 협력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을 저지할 수 있는 국제연대를 강화하면서 러북 간 군사불법 협력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빠른 시일 내 외교장관의 방미를 비롯해 고위급 소통을 하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3국 협력사무국을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관리에도 나섭니다. 특히 지난 2023년 8월 최초로 개최된 한미일 3자 단독 정상회담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정신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가보훈부도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을 신소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훈부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전 국민이 함께하는 보훈 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달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는 국채 보상운동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외국에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 5위의 고국 봉안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22개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38개 유엔 물자지원국, 독립운동과 깊은 인연이 있는 국가로 보훈 외교를 확대합니다. 재외동포 등 현지 민간 외교 자원을 통해 사적지 관리와 참전용사 감사 행사 등 국제 보훈 사업을 추진하고 이번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국가와 보훈을 통한 연대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 참여 기부 문화를 확산합니다. 보훈 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을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해 국민은 일상에서 소액 기부로 보훈을 실천하고 기부금은 보훈 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에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등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본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해 보상 수준을 향상하고 군 근무 경력 인정을 법제화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북한이 미 공군 비원비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한미일 훈련에 반발하며 자위권 행사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무정책실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가 더욱 강도 높이 단행될 것임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권 행사 주장 배경으로 보다 압도적인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역 정세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강변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지난 15일 미군의 B-1B 전력 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진행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대변 임명이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가자지구에서의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해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의의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모든 인질이 석방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평화 회복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 공습을 지속해 최소 73명이 숨졌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현지 시간 어제 보도했습니다. 중재국 카타르와 미국은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42일간의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방산 시장을 이끄는 무기 수출보다 더 큰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력을 관리하는 후속 시장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이 발언으로 우리나라의 방산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와 보수,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지, 보수, 정비 분야, 무기 수출보다 더 큰 황금알을 낳는 방산 시장이라는데요. 전력을 관리하는 후속 시장,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지난해 8월 우리나라의 한 조선업체는 국내 최초로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수주받았습니다.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인 윌리시라는 1분기 내로 정비를 마쳐 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고요. 미 해군 7함대 소속 급유함인 유콘의 정기 수리 사업도 상반기 내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이처럼 무기 체계를 유지, 보수, 정비하는 사업을 MRO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 무기 체계가 전력화된 이후 퇴역할 때까지 MRO를 거치기 때문에 완성 장비를 판매하는 시장보다 MRO 시장이 약 10배나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약 85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미국의 함정 MRO 사업은 2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토록 우리나라 MRO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함의 경우 고장이 나더라도 전략 및 안보 유지 차원에서 민간이나 외국 업체에 쉽게 MRO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기술력과 시설, 그리고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성을 갖춘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올해 미 해군의 MRO 발주는 10척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방산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에서 MRO만큼 숨은 금맥이라고 불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PBL 사업인데요. PBL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전력화된 무기체계에 군수품 수리, 부품 보급, 그리고 정비 등과 같은 후속 군수 지원을 전문업체가 전담하는 사업입니다. 항공기 가동률 등 성과 지표에 따라 성과금 또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수출한 FAOC PH에 대한 PBL 사업자로 선정된 바가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출한 항공기의 PBL 사업을 맡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1년 동안 약 270억 원 규모의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뒤에 추가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T-50 계열 항공기와 수리온 헬기를 포함해서 약 10개 나라에 국산 항공기를 수출했는데요. 이는 향후 PBL 사업 확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K방산의 신금맥이라 불리는 MRO와 PBL 사업,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전력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글로벌 방산 협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잠수함사령부 기지방어대가 오늘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에서 진해기지 사령부 신속대응중대와 함께 경계작전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잠수함사의 부대 방어태세를 확립하고 진해 지역 부대 방어를 지원하는 진기사 신속대응중대 소속 해병대원들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기적대대는 오늘 강원 철원군 문해리 사격장에서 혹한기 전술훈련의 일환으로 자주포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격훈련에는 장병 200여 명과 K9A1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등 장비 2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기적대대는 자주포 사격 외에도 전투준비태세와 야간진지 변환 점령 등을 병행해 동계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육군 11기동사단 불사조대대원들이 오늘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6.25 전쟁 참전용사 이규하옹의 집을 방문해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옹의 집을 찾은 대대원들은 감사장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미리 준비한 방풍 비닐과 보온재를 집안 곳곳에 설치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월 17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조금 낮은데요. 하지만 낮부터 따뜻한 서풍의 영향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맑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해 불씨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또한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복사냉각으로 인한 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구 영하 4도, 철원 영하 11도 등 오늘보다 조금 높겠으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철원 5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작전 기상입니다. 동해상 높은 파고로 해상 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인 19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약한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이후 21일과 22일인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에 의해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